자, 폭염은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계속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죠. 실제로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이 되면 폭염주의보가, 그리고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경보가 발효된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벌써 땀이 후끈 나는 느낌이죠. 자, 그런데 꼭 이 폭염이 아니더라도요, 평소에 땀 분비가 많아서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약국에서는 땀 분비 억제제 제품이 일반의약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땀 분비 억제제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이 땀 분비 억제제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땀 분비 억제제는 크게 겨드랑이, 손바닥과 같은 몸 부위에 바르는 롤 타입 형태의 제품. 대표적인 것으로는 드리클땡, 노스땡, 데오클땡 등이 있죠. 자, 그리고 이 얼굴에 땀이 많이 나서 불편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는 스웨트땡 제품이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롤 타입 형태의 제품들의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화장품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요, 이런 롤 타입 제품들의 땀 분비 억제제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품들은요, 염화 알루미늄 수화물을 주성분으로 하는데요. 염화 알루미늄을 피부에 바르면 땀샘 표피층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땀과 만나면 끈적한 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이 겔이 땀샘을 막는 마개의 역할을 해서요, 땀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즉, 이 끈적한 겔이 물리적으로 땀구멍을 막아서 땀이 덜 나도록 하는 원리인데요. 그래서 이런 땀 분비 억제제들을 외출하기 직전에 바르시는 방법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자, 이 염화 알루미늄이 땀구멍에서 나온 땀에 녹아서 겔을 형성하는 데까지는요, 일반적으로 6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런 땀 분비 억제제들은 보통 자기 전 혹은 최소한 외출 6시간 전에 사용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또 이 사우나나 더운 물로 목욕을 해서 땀구멍이 확장된 상태라면 최소 1시간은 지난 후에 사용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 사용 후 다음날 아침 혹은 6시간이 지나서는요, 바른 부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이 제품을 바르고 나서 외출하기 전, 즉 이 땀이 본격적으로 나기 전까지는 씻지 말아야 효과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물이 묻지 않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물론 이 사용 직후에 사용 부위가 물에 닿으면 아직 흡수되지 않은 염화 알루미늄 성분이 염산 성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기가 없는 건조한 피부에 사용하셔야 되고요. 사용한 직후에는 물이 닿지 않게 하는 것이 맞지만 제품 바르고 6시간 내지 8시간이 경과된 후에는요, 이 염화 알루미늄 성분이 이미 땀샘으로 흡수가 돼서 겔을 형성한 뒤가 되기 때문에요. 이때는 오히려 피부에 덜 흡수되고 남은 약액이 옷을 변색시키거나 피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비누를 통해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효과를 내는 것은 이미 땀구멍 안으로 들어가서 겔을 형성 중인 알루미늄 신전물이니까요. 이 흡수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남은 여분을 씻어낸다고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거죠. 참고로 염화 알루미늄 성분의 땀 분비 억제제들은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과 만나면 염산 성분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얼굴 부위보다는 겨드랑이와 같은 몸통 부위에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고요. 이 얼굴에 땀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스웨트땡 제품이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패드에 약액이 묻혀져 있어서 얼굴 부위를 슥슥 닦아내는 형태의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글리코피롤레이트라는 성분으로 우리 몸에 땀을 나게 하는 자율신경계, 즉 부교감신경을 억제해서 땀 생성이 안 되도록 하는 약입니다. 작용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자, 이 제품 역시도 원래는 전날 밤에 바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 이 전날 사용을 못했다면 외출 한두 시간 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장은요, 최소 30분 이상 이 약액이 다 건조된 후에 가능하고, 이 스웨트땡 역시도 세안을 하셨다면 물기를 다 제거한 건조한 피부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 이 사용하고 4시간 동안은 바른 부위가 물에 닿지 않도록, 그리고 바른 후 한두 시간 정도는 땀이 날 정도의 격한 운동은 피하도록 주의가 필요하죠. 또 혹시라도 이 제품의 약액이 사용 중에 눈에 들어가면 우리 부교감 신경 억제로 인해서 또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동공 확장이죠. 이렇게 동공이 확장되면 심한 눈부심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혹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할 땐 항상 눈 주변을 피하시고요. 또 사용 후에 손을 잘 씻어서 혹시라도 눈을 절대 비비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보통 이런 땀 분비 억제제 제품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 번 사용으로 하루 정도 효과가 지속됩니다.
하지만 이 매일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사용하지 않아도 땀이 좀 줄어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주일에 1, 2회 정도로 사용을 줄여볼 수 있죠. 또 이러한 제품들은 제모나 면도를 한 지 12시간이 안 된 피부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상처가 있는 피부에도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추가적으로 스웨트땡 패드 제품은요, 녹내장 환자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땀은 참 성가시죠. 이 세균 번식이 잘 되게 해서 악취를 유발하기도 하고, 또 피부를 자극해서 땀띠가 나거나 습진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땀은 사실 우리 몸에서 체온 조절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땀 분비를 억제한 상태에서 너무 더운 곳에 오래 있다가는요, 체온 조절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거나, 혹은 이 특정 부위의 땀 분비를 막으면 보상성으로 다른 부위에서 땀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적절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하셔서 올해는 좀 더 쾌적하고 건강한 여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김정은 약사였습니다. 오늘 더 건강하세요.